자, 전일장 특징주 및 주목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은 소폭 플러스권이었는데, 종목들, 기관 외국인들 수급은 좀 어땠습니까?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요. 네. 코스닥도 일부 좀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데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 들어온 종목들이 기아, 자동차 쪽에서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 우선주 사자가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선주에 대해 가지고 이건 배당 관련해서 미리 좀 사둔 건가요? 그런 외국인들이? 맥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주가 괴리율이 제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큰 괴리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 맥락인데 어쨌든 삼성전자, 우선주가 사자가 좀 많이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건설사들 사자가 좀 들어왔어요. 예, 대우건설, 쌍용 C&E 같은 경우는 건설 쪽에 포함이 되는 거고, GS건설 같은 종목들이 사자 좀 들어왔고요. 조금 약간 이례적이죠?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그렇네요. 건설주가 3개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고,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로. 그다음에 LG전자가 어제 좀 강세를 보이면서 LG전자 사자 들어왔고. 어제 LG전자가 재료가 뭐였죠? 어제? 재료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연준의 긴축 이슈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래도 수급이 좀 투자 심리가 좀 완화가 되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 전자 쪽이나 반도체 쪽이나 그러니까 전방산업 관련된 회사들 주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사자가 좀 외국인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주가가 사실은 반영을 잘 못했고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LG 트윈스가 또 우승했잖아요. 예.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LG 그룹주들이 요즘 최근에 같은 며칠 괜찮아요. 네, LG 트윈스가 우승했다고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기념으로 한번 써줬네요. 근데 LG전자가 또 그 우승 기념으로 LG 그룹이 지금 대규모 이제 할인을 시작합니다. 할인 행사를. 그래서 아마 또 연말 소비 시즌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그런 포텐셜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쪽으로 미래에셋증권이나 신한지주 이런 게 좀 투자가 들어왔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좀 빠졌는데 어제 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강보합 정도였는데 어제 사자가 좀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특별한 공통점이나 특징적인 부분이 잡히지 않네요. 특별할 건 없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부 사자가 좀 들어온, 그러니까 테크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를테면 후공정 쪽에서 이제 검사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HBM 관련해서 테크윈하고 TSE도 거기에 해당되죠.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실리콘2도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광문제가 거의 끝나가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았던 회사들은 별일 없고 중국 이외 지역에서 실력들이 나온 회사들은 여전히 괜찮고 52주 신고가는 좀 어땠습니까? 신고가 보시면은 쭉 거래소 쪽은 코스피 쪽은 종목들이 보시면 체시스, 노르홀딩스, 한국단자, HDC 현대산업, HD 현대일렉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한국단자 같은 종목이 계속해서 강세예요. 한국단자. 커넥터 만드는 회사인데. 커넥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무슨 재료 있습니까? 실적이라고 저는 보죠. 다른 내용보다는 워낙 그 회사가.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국단자는 조금 무거운 주식, 방어적인 주식이었는데. 그런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실적이 얼마나 좋길래? 보시죠 분기 2월달에 좋았잖아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늘었네. 근데 연간으로 보면 이게 2분기 때가 워낙 잘 나오면 2분기 잘 나왔고 뒤로 갈수록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연간으로 한번 보시죠. 연간으로 보시면 근데 4분기가 많이 영업이익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해요. 일단 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연간으로 보시면 어쨌든 600억대 있던 게 이제 900억대, 1000억대로 올라오잖아요. 600억에서 900억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점프를 하게 되면 예.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 이제 뭐 항상 타이밍이 문제긴 한데 언제 네. 오르냐의 어떤 그런 차이점인데 최근에 이제 순익도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순위도 많이 늘어나죠. 480억에서 710억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제 영업이익이 이익단에서 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보셔야 되는 게 네. 이렇게 이제 금리가 대충 이제 그 동결 기조로 계속 갈 거잖아요. 네.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한 적어도 한 반년 정도 금리 동결 기간으로 갈 경우에는 그 과거에도 보시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보다는 네. 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익이 늘어나는 그렇죠. 게요. 그러니까 아. 이익률이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 예. 매출은 그렇게 늘지 않더라도 매출이 많이 안 늘더라도 이익률이 늘어나면 이익도 전체 금액도 늘어난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죠? 뭐 그렇긴 예. 하죠. 근데 이제 좀 과거에 보시면은 뭐 음.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 단자가 네. 하여튼 주가 움직이는 거 봐서는 뭐 엄청난데요. 예, 그렇게 이해가 이- 됩니다. 이 최근에 이 주식이 이렇게 움직일 종목이 아닌데.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할 건 없고요. 네.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HD 현대일렉 이런 것들 계속 강세가 좀 이어졌고 네. SK 스퀘어를 잠깐 좀 보실까요? SK 스퀘어. 예, 이것도 뭐 내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주가가 워낙 그 분할 이후에 네. 많이 못 움직인 상태로 계속 빠졌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회복되는 그런 기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기 고점을 살짝 뚫었네요. 52주 신고가 나왔네. 예, 신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SK 스퀘어도 사실은 주가가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 저는 왼쪽에 저 끝에 가보시면은 이게 분할한 이후에 사실 이게 8만 원대였거든요. 네. 초장에.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수급 이슈 이를테면 기관들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작년 11월 달에 분할하고 예. 쭉 빠졌다가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예. 조금 궤도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SK 스퀘어 같은 종목도 좀 볼만하다. SK 스퀘어. 예,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코스닥 속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잡히는 부분은 없고요. 네. 뭐 개별적으로 네. 조금씩 올라서 이제 각계 전투 나왔네요. 예, 고가를 찍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